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이제 완전 가을이어서 지금 여기서 쳐다보는 밖에도 바깥 정원에도 이 낙엽이 져 있습니다. 아, 역시 가을은 약간 쓸쓸한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은 제가 면접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요. 면접에 대한 얘기하고 면접을 어떻게 하면 이 면접에서 바뀌는 당락의 기준이 학교마다 좀 다를 테지만 보통은 뭐 상위권 대학의 경우라면 뭐 10%또 중위권 대학이라면 20%, 30%요 사이에서 당락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 30% 평균 뭐 전체적으로 보면 20, 30%가 면접에서 바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더니 동기부여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한 분이 요즘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 겸 또 하나 자녀분 동기부여 관련한 학원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면접에서 보면 20, 30%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이유가 사실 애들이 잘 못 받겠지, 말을 잘 못했겠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일단 면접에서 기본은 이런 거 같습니다. 일단 아이가 뭐 완전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특별히 재심은 면접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재심은 면접은 뭐 별도로 하고 그것은 뭐 따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면접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또는 그 이전에 전년도에 나왔던 선행학습 영향평가서에 보면 면접 지문들이 나옵니다. 읽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지는 이제 중위권 뭐 예를 들어 3등급 대의 학생들이 가는 또는 뭐 2등급 대 후반때부터 가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사실 가장 학교생활 기록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어보고 거기에서 질문 나올 것이 무엇인지를 추려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준비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는 그 이전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인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뭐 모든 대학들이 다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하는 법도 잊은 것처럼 인사하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대학이 시켜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못 배워도 어떻게 저렇게 못 배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학생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참, 그죠? 그 학생이 정말로 못 배운 학생이라기보다는 못 배웠겠죠. 못 배웠으니까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사를 잘하는 것,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면접을 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보면 잘 모르는데 조금 더 또 깊숙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지만 압박 질문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 보면 인성이 나타나죠. 사회에서 보면. 근데 이제 대학에서 초창기에는 그런 압박 질문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초창기의 문제점을 알고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부담을 줘서 되겠냐 해서 요즘 압박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충분히 읽고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똘똘하게 행동했다거나 또 너무 멍청하게 행동했다거나 또는 자기가 발표했던 거라든지 소감문에 대한 것이 어떤 주제로 했는지 또 그것을 내가 무엇과 연결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 이제 여러 수상을 한 게 있겠지만 그 수상에서 굳이 그 선택한 그 수상 기록을 선택한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아까 20-30% 정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30%가 바뀐다고 할 때 학생들이 그 대답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요령이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교수가 어쨌든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듣는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것들인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일단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뭐 첫째 뭐 인사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무슨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또 하나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면접 질문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조금 그 3, 4, 5등급이 가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입학처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공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보통 한 세 문제를 주고 한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 놓으면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시켜 줄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그 학생이 성적이 좋아도 그렇지 그 정도의 학생이라면 사실 그 대학에서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왜 자소서 쓸 때도 보면 저는 뭐 연세대에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용에 고대라고 써 있는다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시켜주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출중한 학생이었다면 뭐 합격 시켜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습을 할 때는 뭐 저가 지금 어떤 동영상을 촬영하듯이 내지는 질문을 뭐 아빠가 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엄마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리고 촬영한 것에 대해서 뭐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앉아서 대답만 하는 거 말고 문 열고 들어와서 앉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총 전체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른들이 100번 나으니까 어른들이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들, 뭐 평균적인 대학들의 경우에 재시문 면접의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재시문 면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끼리 서로 그 면접관이 한 사람은 면접관이 돼서 평가하고 한 사람이 대답을 하고 또 이렇게 반대로 해서 이것 역시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약간 긴장된 분위기에서 연출할 수 있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러네요. 얼마 전에도 가천대였나 어느 뭐 동국대였나 면접을 준비하는데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처럼만 준비하면
역전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놓고 면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30%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못해도 너무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면접이 만약에 뭐 10명을 뽑는데 참 신기하게 이게 사실 무슨 법칙처럼 어느 대학이든 어쨌든 그 대학에 1등으로 일단 서류 점수가 1등으로 온 학생은 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것은 학생이 이렇게 면접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걔가 1등이라는 게 얼굴이 다 써져 있어요. 아니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우리가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1등에서 9등을 나눈 거 아니겠어요? 9등급으로. 근데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다 사라지고 5등급 학생들만 남았다고 가정하고 5등급 학생들을 다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역시 그 1등급은 매우 똘똘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남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까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이렇게 보면 결국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 것처럼 꼭 옆 친구를 이겨야 되겠다의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는 자신을 얼마나 더 높여갈 거냐에 대한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 학부모님들 역시 내 자녀가 뭐 2등급, 3등급 또 1등급이라고 해서 또 1등급에도 보면 뭐 전교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다고 하면 맨날 1등 하는 애에 대해서 맨날 3등 하는 그 아이가 좌절을 겪기보다는 스스로하고의 싸움에서 내가 얼마나 잘 즐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되는 것이지 내가 쟤를 꼭 이겨먹어야 되겠다 코피 흘리고 할 때까지는 역전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뭐 나 스스로를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그때 이제 역전이 일어나죠. 사실 이거 실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면접 준비 역시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의 그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한 학부모님이 제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로와 진학을 다루다 보니까 초창기에 진로 교사들을 많이 만나 봤을 때 선생님들 중에 태반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연배가 있으신 뭐 예를 들어 50줄 막 시작한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이 진로 교육이 이런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진로 교사가 되려면 아마 600시간인가 뭔가 무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6개월인가 1년 동안. 근데 그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서 또 학생들 앞에 다시 막상 쓰려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진로 교육은 내 문제가 진로 교육이란다. 진로 문제는 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은퇴하면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선생님들조차도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났을 때 자신감을 상실한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초창기 젊었을 때 시절에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막 했다가 막상
이제 어느 정도 겪고 나면 그런 사명감은 사라지고 일단 일반 직업인이 되죠. 또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완전히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동기부여가 또 교실이 붕괴되는 것들을 많이 겪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학교의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역으로 생각해서 학부모 세대, 자기 세대에는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놀면서 설렁설렁해. 문제는 무진장 쉽게 내줘도 제대로 못 맞춰. 수업하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법규가 생겨서 잠자는 아이 참 예전 같으면 자기 때는 정말 두드려 맞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지만 눈 비비며 있었지만 요즘 눈 비비는 애는 없고 엎드려 자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은 이 학교 교실의 현장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진로교사가 되면 나름대로 이제 좀 더 해피할 줄 알았더니 좀 더 행복한 교사가 될 줄 알았더니 역시나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수능에 안 나오나 내신에 이게 안 돼. 이래서 오는 그 좌절감이나 이런 것을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도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어느 날은 됐죠. 어느 날 돼서 뭐 정말 이렇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과는 왜 안 달라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찌됐건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 실망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그것을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해보기 위해서 뭔가 해봤는데 역시 그 부분도 또 실망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어떤 자격지심은 아니고 살짝 마인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녀들의 어떤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역시도 그 어떤 동기부여 면에서 사실 살짝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시절은 정말로 똑똑했던 저 학생이 내 아이가 어쨌든 성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경쟁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쳐다보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입돼서 저 아이를 꼭 꺾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범위까지는 가지 말고 그 학생의 어떤 그거 경쟁력으로 삼아서 올라가야 제대로 성적이 오른다고 했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자녀하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또 그것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지는 문제는 생각보다 원래 엄마가 봤던 자녀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매번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뭔가 방법적인 면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원도 열심히 다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복적인 학습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수업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아니면 정말 학원에 시간 뺏기느라고 자기 공부를 못해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인 진단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자녀를
하고 지금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기만 한다면 사실 그것만 해도 큰 문제 뭐죠? 그렇게까지 의기소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동기부여는 사실은 이제 생각을 자꾸 자기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학부모님들 중에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꼭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상황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이거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하고 의사소통하고 마음 터놓고 마음을 열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 그 의기소침은 분명히 바뀌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는 자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나만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다라면 그 아이에게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요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네가 좀 나한테 좀 줘라.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뭐 한마디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녀 학원을 바꾸고 이제 아이가 학원을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학원을 못 바꾸게 했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자녀의 의견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죠? 자녀는 정말로 이게 사실 아이들의 상황 따라, 아이의 성향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스스로 뭔가 도약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지원해주죠. 우리 학부모님들, 그죠? 이런 방송까지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더 큰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점프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그게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예를 들어 학원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점프업이 되어가는 것까지 감안한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내가 무엇을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엄마들은 대부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뭔가 탐색하고 탐구하는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가 꼭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 얘기 하나로 가름할까 합니다. 아이에게 신경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제로 학생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라도 계속해서 우리 엄마나 아빠의 말씀이 도움이 되어준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은 매우 성공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뭐 진리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참견하라의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더 알고 신경을 쓰고 뭐에 대해서 뭔가 그 반대쪽의 의견을 이라도 제시해서라도 학생이 어쨌든 그 길을 제대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는 자녀를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은 매우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뭐 단 한 명의 단 일도 상관없이 단 일도 예외 없이
성공 사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것보다는 성공했다는 거죠. 내가 신경 써서 더 잘못됐다면 그것은 지나친 참견이 원인이 가장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 분명하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신경 쓰고,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것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해줄 것인지의 요인을 찾아서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